지금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굉장히 좋은 특례거든요. 만약에 아니다, 이런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금 투자로 10억을 아껴보자. 안녕하세요, 직방TV 절세여신 제네시스입니다. 여러분, 1세대 1주택 비과세 다들 알고 계시죠?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8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1세대 1주택 비과세까지 거 뭐 그 정도야 쉽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이 어려워졌고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혹시 부족한 게 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나눠 가지고 보겠습니다. 즉, 제가 1세대라는 정의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릴 거고요, 1주택, 주택수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세대에 대한 정의를 먼저 보겠는데,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입니다. 가족 단위. 여기서 이제 가족 단위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그런데 가로에서 그 배우자를 포함하죠.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있고요, 나의 직계 존비속 위 그리고 밑에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형제 자매 옆으로 있는 거죠. 그리고 옆에 이제 또 배우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그리고 이 배우자의 형제 자매,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물론 같이 거주하지 않더라도 뭐 취약,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도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워낙 개별적인 사항이고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 불가피한 상황으로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받으시는 걸 저는 권유를 드립니다. 그럼 여기에서 배우자는 또 뭐냐?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률상으로 이혼을 했다 하면은 일단 배우자가 아닌데,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위장 이혼한 경우에는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때는 같은 세대에 포함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데, 가령 배우자하고 별거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 법률상 배우자면 주소를 달리 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면은 세대 구성을 못 하는 거냐? 세대 구성을 해야 세대 분리가 가능하고, 또는 세대 분리를 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된 세대를 구성해야지 세대 분리를 통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아니 그러면 무조건 혼인을 해야 되는 거냐?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1세대로 인정을 해주는데, 만 30세 이상인 경우에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배우자가 안타깝게도 사망하거나 뜻이 맞지 않아서 이혼한 경우에도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일정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일정 소득은 중위소득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요건이 중위소득의 40% 이상을 벌어야 되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인정받아야지 되는 겁니다.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일정 소득이 많아도 인정을 못 받는 게 원칙인데, 만약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결혼, 가족 사망 등으로 불가피하게 세대를 구성하게 된 경우에는 1세대로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게 있고 예외가 있고 또 예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대 구성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녀를 독립시킨다고 했을 때 1인 가구라고 하면은 한 명이지 않습니까, 보통? 그러면 기준소득이 182만 7,831원이 나오고요. 여기에 40%를 곱하면 약 72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월 최소한 72만원 정도는 벌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걸 벌었다고 해서 무조건 세대 구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배우자까지 살펴봤는데, 생계를 같이 하는 조카, 그럼 이 경우에도 같은 세대로 넣을 거냐? 왜냐면 같은 세대라면은 주택수가 또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앞에서 1세대의 범위가 가족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가족이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조카 같은 경우에는 형제 자매까지 들어가진 않죠. 그래서 조카는 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같이 거주하더라도 같은 세대에 해당하지 않아서 주택수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면 생계를 같이 하는 계부가 동일 세대인 거냐? 이 경우에는 본인과 생모 및 그 생모가 재혼한 배우자가 모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이 경우는 같은 세대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때 세대를 구성하는 거는
양도 당시,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불필요하게 세대가 합가가 돼 있어서 주택수가 많아진다거나 그러면은 그 전에 이미 세대 분리를 하시는 게 좋겠고, 이때 세대 분리는 주민등록 분리는 기본인 것이고 실제 같이 사는 것도 따로 떨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원칙이 양도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극단적으로 하루 전에만 세대 분리하면 되는 거냐?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이왕 하실 거면은 미리미리 좀 여유를 두고 하시는 게 좋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니까 관할 세무서 등에 좀 문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1세대가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죠. 이제 1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이어야 되는데 앞에 1번에서 4번 세대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 세대 구성원 전부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전부 다 카운트해가지고 주택수가 딱 하나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같은 세대, 즉 가족 범위 안에 들어갔는데 그 해당 명의자 주택이 1주택이 아니라 2주택, 3주택이다. 그러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못 받는 거죠. 그리고 해당 1주택은 보유기간이 최소 2년 가져야 되죠. 또는 거주기간을 2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구분하죠?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비조정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2년 보유만 하시면 되고요.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다. 그러면은 2년 보유가 아니라 2년 거주를 하셔야 되겠죠. 물론 이때 2년 거주는 전체 보유기간 중에서 최소 2년 거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보유를 하고 중간에 2년만 거주하셔도 비과세는 받을 수 있어요. 어쨌든 내가 취득했을 당시가 조정이냐 비조정이냐. 그래서 세법에서는 조정대상 지역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높아심에서 주택의 취득일을 하나 말씀드립니다. 주택의 취득일은 계약일이 아니고 잔금일 또는 등기 접수를 한 날 중에서 빠른 날입니다. 잔금을 늦게 하더라도 등기 접수를 빨리 해가지고 취득일을 조정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21년 1월 1일부터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게 있죠. 최종 1주택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때 최종 1주택은 일단 1주택이신 분들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그러니까 2020년 12월 31일까지죠. 내가 다주택에서 1주택이 됐다. 다 처분하고 그러면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럼 남은 이 1주택을 당초 취득가로 따져가지고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고요. 근데 하루 차이로 21년 1월 1일 날 2주택이었다. 그리고 나서 이 2주택에서 하나를 없앴다. 그러면 이거는 최종 1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순수하게 1주택이 된 날로부터 추가 2년 보유 또는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언제 보유고 언제 거주냐? 요 주택을 취득한 당시가 비조정이면 보유, 조정대상 지역이면은 거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거주 기간까지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2년 거주를 새로 해야지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관련된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당초 취득일로부터 가기는 갑니다만 이게 또 23년부터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다주택이었냐 아니었냐 이에 따라서 TV가 엇갈린다는 거죠. 그리고 해외에 잠깐 나가서 계시는 경우가 있고 아예 해외로 오랫동안 나가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떤 이슈가 발생하냐면 거주자가 아니라 비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굉장히 좋은 특례거든요. 이거는 현재 국내에 거소를 둔 거주자만 해주는 거예요. 거주자가 만약에 아니다. 그럼 이때는 비거주자면은 이런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주자가 뭐냐면 국내 주소가 있거나 주소가 없다면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판단을 하실 거면은 무조건 이거는 세무사 최소 2명 이상 상담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거주자면은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이게 아니면 아예 비과세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비거주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거주자인 것처럼 봐서 특례를 해주는 게 있어서 전문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1세대에서 제가 몇 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렸고 특히 1주택, 이 주택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주택수를 취득세 주택수, 보유세 주택수, 양도세 주택수 이렇게 구분하시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택수는 양도세 주택수, 즉 양도 당시 주택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오피스텔, 그리고 주택 분양권,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오피스텔이 업무용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썼다. 그러면 우리 세법에서는 그거를 주택수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주택이 하나가 있고 오피스텔이 한 채가 있었는데 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내가 임대를 놓고 있다. 그럼 이거 주택으로 카운트 되는 거죠. 그러면 1세대 내가 잘 맞췄다 하더라도 1주택이 아니라 2주택이 되는 거죠. 비과세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비슷한 게 주택 분양권입니다. 다만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이에요. 분양권은 주택은 아니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게 양도세 주택수 할 때 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이제 주택수에 들어가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정하고 있는 비과세 특례가 아닌 한 그 외에는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마찬가지로 조합원 입주권 역시 이미 그 전부터 주택수에 들어갔죠. 그래서 내가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는 주택이 한 채가 있는데 그 외에 뭐 오피스텔,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1세대 주택 비과세 8가지 포인트를 살펴봤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죠. 그리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양도세 비과세에 있어서 9억 기준을 12억으로 올려준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안 나오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연말 정도에 법이 통과되고 2022년부터 시행되지 않을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1주택 비과세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일단 9억이든지 12억이든지 비과세 기준이 올라가면 혜택을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매도하시려고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직방TV에서 제가 잘 정리해서 또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